예, 잘 지내셨죠? 예, 해외에 원정 갔다가 이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 잔인한 4월인데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다사다난한 4월이 됐습니다. 그 우리 저번 달에 이어서 리더가 경계해야 될 5가지 그래서 이제 저번에 4월 3월 달에 3월 달에 우리가 이인미숙 몇 가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교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 어떤 일도 마찬가지죠. 어쩌면은 그 일에 또 좀 리더 또는 그 일에 성공하려면은 누구에나 찾아오는 이런 어떤 교만, 이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교만은 리더의 영원한 적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써놨네요. 이 책의 저자를 제가 이제 또 연속 한 2권을 읽으면서 저희들 좀 큰 어떤 에메랄드 포럼에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의 강사료가 1시간 반에 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료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죠. 자신의 성취 스토리가 어떤 교리나 어떤 이론보다 더 이렇게 의미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한 350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퀄리티인데 저희는 또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경험이 플러스 됐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한 500원 받아야 되는데 50도 안 받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어떤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 어떤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필히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고집 뭐 아주 고집 불통 사람 있죠. 네? 아주 자기가 맞다 하면은 끝까지 이렇게 굽히지 않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유연함에 받는 말은 고집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좀 이렇게 때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또 불통, 소통하지 못하는 리더는 길을 잃는다. 특히나 아메이 사업은 소통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리더의 리더가 리더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어떤 거예요? 스폰서가 파트너의 성공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리더의 리더, 그죠? 그 리더의 리더.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에,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핵심 주제는 커뮤니티가 자산이 되는 시대에 어느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인식의 전환이 저한테 왔어요. 우리가 플랫폼 비즈,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즘 커뮤니티에 웬만한 데는 다 섞여 있더라고. 특히나 요즘 2030 젊은 여성들의 웃기지 않는 커뮤니티 하나 있어요. 예, 하여튼 저녁 8시 또는 9시에 찜질방에서 만나는 커뮤니티가 있더라고. 그래서 찜질방 만나가지고 땀 흘리고 수다 떨고 끝 헤어져 또.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디에 끊임없이 속하고 싶은데 속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속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독이 올라오고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해 있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럼 내가 속해 있는 저도 이제 스타벅스를 아침에 가다 보면은 정말 그 여성분들 한 일곱 여덟 명 모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커뮤니티가 자기한테 이 자산이 되는 그런 커뮤니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연속극 주인공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 하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강아지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 응?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가족. 예. 그런데 이 커뮤니티가 나의 자산이 되려면 나의 자산이 되려면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 커뮤니티 속에 이 5명이 존재해야 된다는 존재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게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실 그것은 내가 성공하려면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 내 커뮤니티에 이런 5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면 나는 그 커뮤니티는 나의 자산이 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첫 번째는 자 스폰서가 있어. 스폰서라는 존재는 어떤 거죠? 후원자.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항상 동행하는 예, 힘이 되어주고. 그 우리가 골프도 스폰서링을 잘 받아야 그 친구가 자기 분야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라는 것은 그 친구가 성공할 때까지 도와주는 사람. 예. 우리는 있죠. 예. 두 번째는 멘토 있어요. 멘토. 제가 이번에 여행 갔다가 이제 조나단 누구죠? 조나단 리빙스턴 그 갈매기의 꿈을 쓴 그 책을 이렇게 쭉 요약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아미와 똑같더라고. 그 주인공이 누구죠? 조나단 리빙스턴. 이 갈매기가 약간 또라이야. 그러니까 다른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아 떠나지만 자기는 어, 진짜 중요한 건 나에게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다, 비행.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수를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또 쫓겨나죠.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자꾸 엉뚱한 소리 해서 하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조차도 반대를 하는 거야. 그냥 갈매기로 살아. 그냥 먹이 매일매일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비행을 한다고 난리 치노. 그런데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꿈이 있었다, 꿈이. 나는 비행수를 익혀야 되겠다. 내가 비행수를 익히는 순간에 먹이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하늘 높이 날리고 하다가 또는 바다 가까이 날기도 하다가 근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장로인 멘토를 찾아, 멘토. 멘토 갈매기가 누구냐면 차밍인가? 예. 이 멘토 갈매기가 너 그러면 안 돼. 하늘을 높이 날 때는 네가 숨이 막힐 거야.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 바다 수면에 낮게 날 때는 날개를 쫙 펴고 그렇게 날면 돼.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에 이 멘토가 이 조나단에게 비행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자유를 찾는 거죠. 뭐 하늘 높이 날았다 땅 밑에 날았다. 그러니까 뭐 먹이는 지천에 널려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완전한 갈매가 됐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해석한 것은 그 완전한 자기만 완전한 갈매가 되면은 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수 있죠. 그런데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 이 무리 전체 갈매기 무리 전체를 비행수를 내가 익혀야 되겠다. 익히도록 해야 겠다. 그 꿈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절차적인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무리 전체를 교육시키기에는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반대도 많고 왜 그래? 아 됐거든 실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서 자기가 정말 완전한 갈매기의 꿈을 꾸는 그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해요. 플래처라는. 그래서 플래처를 딱 선택해 보니까 똘빵하고 자유를 원하거든.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너도 나처럼 날고 싶니? 정말 날고 싶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연습을 해.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이 플래처라는 제자가 정말 이제 그 스폰서죠 또 조나단 리비스턴의 그 비행수를 쫙 익히면서 자기도 날기 시작한 거야. 거기서 제가 이제 해석을 내린 게 그럼 어떻게 이 무리를 전체 비행수를 갖게 할 건가? 그래서 이 플래처와 리빙스턴이 뭘 만들었다? 시스템을 만들었다. 시스템. 이제 우리가 무리 한 명 한 명을 이 시스템 속에서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그 무리 중에 또 다른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그 시스템 정착되니까 언제 어느 곳에든지 이 갈매기가 자기와 같은 비행수를 익히고 싶다면은 그 시스템에 접속하면은 완전한 갈매가 되더라. 이게 암이 아니에요. 예. 세상의 원리가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리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되구나. 그 무리 중에 정말 자기와 꿈과 목표가 같은 그 제자, 한 갈매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듯이, 예. 그게 결국 오늘날, 이번에 이제 그 포르투 가니까 거의 뭐, 기독교 역사죠, 기독교 역사. 정말 서양은 기독교를 빼고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가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시오는 나나미의 프리드리 2세. 저 프리드리 2세가 누군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데 제가 이제 뭐 그 너무 줄을 긋고 열심히 읽으니까 스튜디오에서 와가지고 대표님 무슨 책을 그렇게 줄을 끄면서 열심히 읽으냐고 딱 보여줬죠. 프리드리 2세 황제.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죠. 유럽을 알려면 중세를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1120년에서 1100 하여튼 뭐 40년까지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는데, 예, 그 굉장히 불안한 황제가 태어났지만은 어떻든 이 황제 때문에 유럽의 문명이 르네상스 그로부터 한 200년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가 꽃을 피운 거죠. 그래서 유럽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모든 도시에는 그런 어떤 그 예배당, 천주교, 예, 그런 게 이제 유럽의 문화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이 멘토는 미주알고절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딱 한마디. 리더님, 그렇게 하면 잘 안 되죠? 이렇게 한번 해봐. 골프의 멘토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어느 순간에 골프 그 실력이 늘지가 않아. 그런데 딱 한마디, 리더님, 퍼팅할 때는, 리더님 아니죠? 사장님, 퍼팅할 때는 절대 눈을 들지 마세요. 이것은 100만 불짜리 코치예요. 그러니까 이 퍼팅할 때 막 우리는 막 이렇게 의식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벗어나거든요. 그 눈을 들지 않으면 타수가 이제 줄어들어가고 싱글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티칭 포인트거든요. 멘토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원하시고 EDC를 원하시고 FC를 원하신다면 이 멘토로부터 결정적 한마디를 들으셔야 된다. 리더님, 이렇게 하면은 리더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본인이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 멘토의 그 결정적 한마디를 놓치면 한 단계를 점프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또 하나는 주위에 성공한 여성이 있어야 돼요. 성공한 여성. 예. 남자는 좀 성공하면 목에 힘 들어가고 뭐 좀 안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하다가 또 이렇게 폭삭 망하기도 하고. 저 그런 사람 무지무지 봤어요. 예? 저도 아는 사람이 이제 뭐 자동차 부품업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정말 매출액은 굉장히 뭐 수백을 하고 굉장히 자산가가 됐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젊은 날의 이력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는 됐지라도 성공한. 예.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뭐 의사나 변호사 이분들이 이렇게 된 사람의 영향력은 고모가 의사였다, 삼촌이 변호사였다, 예? 뭐 이모가 의사였다, 이런 조언을 특히나 여성 그분들로부터 조언을 많이 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심지어 결혼 상대까지도 이분들이 조언을 해주잖아요. 예. 여자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기준이라.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친구, 좋은 친구란데. 예. 오늘 또 제가 이제 논어를 필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죠. 나보다 나은 친구를 선택해라. 예. 아무나 선택하지 마라. 굉장히 좀 중요하다 봐요. 우리가 다 친구 아니거든요. 친구랑 뭐예요? 한문으로 따져보면 나무 위에 서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래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늘상 술 먹고 고스톱치고 그것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예. 주식 형제 청계무요. 하여튼 뭐 술 먹고 밥 먹는 사람은 뭐 이렇게 1000명이어도 진짜 나에게 중요한 친구는 별로 없다. 암에서 특히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친구는 뭐예요? 형제라고. 서로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러기처럼 다시 힘을 주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를 앞선 좋은 자. 예. 어쩌면 스폰서나 저는 이제 좋은 자가 되겠죠. 이 커뮤니티 속에서. 예.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사업의 그런 어떤 안목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려주는가. 어쨌든 내가 속한 이 커뮤니티가 이 5명 있을 때 나는 그 커뮤니티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암이 아니에요? 암이? 정확하게 암이더라고. 예? 우리 스폰서, 우리 멘토, 성공한 여성, 특히나 자녀들에 대해서 성공한 여성은 특히나 다이아몬드 이상의 여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들도 엄마가 전략적 동반자. 나 그 말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예. 아빠는 뭐지? 예. 아빠한테는 미절고절 이야기 하는데 엄마하고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거죠. 예. 굉장히 애가 전략적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좋은 친구, 그죠? 예. 그리고 시대를 앞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5명이
우리는 이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은 이 컴퓨터는 분명히 나의 자산이 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 움직이기 싫어한가? 본성이나 본성. 그걸 우리가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 뉴턴의 일법칙인데 어떤 거냐면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싶고 움직이는 물체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성질이야. 그래 여기 오고 안 오고 그것은 본성이지 여러분 의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관성을 깨는 거 그때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암의 사업을 받아들일 때 집에 나오는 것 자체 힘들잖아요. 침대에서 눈꺼풀 뒤집은 것도 힘들죠. 그런데 어떤 그 관성의 법칙을 우리는 깨고 이 자리에 왔고 또 암회를 시작했고 또 마찬가지죠. 또 지금 진행하지만 또 어떤 관성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루틴하게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내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EDC, FC 가려면 또 나에게 익숙한 그 관성을 깨야 된다는 거죠. 깨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성을 깬다는 뭐예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러면 관성을 물리치는 최고의 수단은 뭘까? 여러분 뭐 북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가고 싶죠? 비전 보너스. 그러면은 내한테 익숙한 이 관성을 물리쳐야 돼. 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게 매일매일 운동하고 또 어떤 일상을 소화하는 것은 계속적인 유혹이 있거든요. 네. 그 관성을 떨쳐내야 되는데 그걸 떨쳐내지 못하면 그대로 지속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관성을 물리치는 최고의 힘이 이민규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민규. 아주대 옛날에 심리학 교수인데 우리 한번 행사에 왔거든요. 공개 선언 효과를 하려. 그럼 도대체 공개 선언 효과는 어떤 의미를 가져온가? 네, 우리가 제가 이렇게 결심과 결정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어. 자, 결심한 것도 대단하죠. 다음에 한번 해보겠어. 네, 해보자. 네?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결심 뭐다? 마인드겠어요? 허트겠어요? 결심. 네. 그런데 결심해도 잘 안 돼.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결정을 하면 돼, 결정. 결정은 뭐예요? 난 한다는 좀 한 단계 더 높은 어쩌면은 결단이 아닐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개 선언은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 같아. 예. 배수진.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건가? 아니면 창피를 당할 건가? 그럼 여러분들이 푸켓 또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이번 달에 내가 큐를 또는 뭐 어떤 형태 좋아요. 3%를 6%를 못하면 내가 개 사료를 먹겠다. 예. 그 나와요 그분이 이민국 교수가. 그런데 그보다 더 한 단계는 뭐예요? 개똥을 먹겠다. 그럼 개 사료보다는 개똥이 훨씬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개선언 효과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대요. 아무나 해가지고 괜히 개똥을 먹으면 안 되죠. 거기는 어쩌면 내 마음에 배순이 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정, 우리 많이 하죠. 결단과 결정의 차이는 뭘까?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어요. 결심하다는 make up my mind예요. 마인드는 나의 이성이래요. 내 머리로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아. 저분이 그래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이론적으로 맞네, 타당하네. 내가 한번 해보지? 근데 잘 되던가요? 안 돼. 머리는 이해되는데 가슴이 안 움직여. 우리가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 보이지 않는 건 실상이요?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어떤 말이 저는 가장 와닿냐면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저도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주여 모든 걸 해주소서. 집에 있어가지고 내 글을 주세요. 피부를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내가 오늘 100만 피를 띄워야 돼. 그런데 정수기 거절받았어. 도마 거절받고. 그때 내가 행동하면서 오늘은 반드시 도마를 전달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정수기를 전달해 주세요. 강력하게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정수기를 산다든가 도마를 살 때 그 믿음이 증명이 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래.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때 믿음이 왜 필요한가? 예.
그냥 시련과 역경을 피하고자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정면 돌파할 때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죠. 그런데 결심해가지고 잘 되든가요? 안 돼. 그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결정. 나는 5월 1일 SP야. 나는 5월 1일 에메랄드야. 이것은 make my heart. 우리는 마음이 두가 똑같은 말로 쓰는데 영어는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더라고. 예. 마인드는 이성, 허트는 감성.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MIT 그 무슨 시계 발명한 사람도 우리는 그죠?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룰 때 예,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My heart say yes. 나의 감성. 오늘 막 스프링 랠리 갔다 오고 OSR 받 너무 가슴이 뛰어. 나도 에메랄드 돼가지고 전부대 올라가야지. 그런데 집에 오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갔다 오는데? 그 싸늘히 식은 거야. 평지울. 그러니까 my mind say yes. 그래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괜히 내가 들떠가지고 내가 하는데 당신은 못해.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래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기부여가 가져오는 부작용.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스폰서님 제가 다임도 돼가지고 1년 만에 다임도 3점을 주겠습니다. 제가 막 2년 만에 더울 다임도 이러면 굉장히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싹 사라졌어. 예. 왜 그럴까? 예? 이성이 또는 감성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인 거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2년 만에 다이아몬드 이건 불가능했구나. 괜히 내가 동기부여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예? 그러니까 그거는 창피하다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창피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개선언이라는 것은 마인드 허트,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대요. 옛날에 한번 그 자명종 시계에 발견한 그 MIT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나를 이성을 끌고 가는 건 감성이라는 거죠. 코끼리의 어떤 기수. 코끼리는 이성이라면 기수는 감성. 예. 그런데 마찬가지죠. 또 이성이 이 감성을 서포트하지 않으면 그냥 동기부여 감정만 붕 떠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성과 감성, 마인드 허트를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게 내 관성을 깨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게 공개선언 효과라는 거죠. 그럼 저희들도 이렇게 공개선언 효과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걸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임도 갈 때 부도를 맞고 막 굉장히 힘들 때도 우리는 간다. 우리는 권리를 다임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치고 산에 가서 다임이다. 예. 그 전에는 뭡니까? 웃기고 있네. 그렇지만 메아리가 딱 다임도 되고 나는 다임도 됐다 하니까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러잖아요. 모든 건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그 공개선언이 그 앞에서 산 올라가서 다임도다 외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막 아줌마들 운동하는 아줌마들 전부 다 쳐다보고. 예. 또 2002년도 파운드 더블 갈 때 너무 힘든 거야. 우리는 올해 파운드 더블 갑니다 했는데 막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월 말에 BMW 7C를 저지른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그 배수진을 친 거죠 사실. BMW 촥 6월 6일 현충일 날 부산 동네 문안에서 원대를 할 때 차를 끌고 나오는데 그건 차가 아니야. 내 꿈이지. 그리고 다 된 걸로 착각해. 우리는 지금 3개월이나 남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2003년 또 이제 좀 균형보다 받다 보니까 MG의 그랜드도 저 어쩌면 또 애들한테 새로운 길을 주자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을 유학 보내는 게 저희들은 또 공개선언 효과. 그 배수진이에요, 배수진. 돌이켜보면은 참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 FG 됐지만 저는 제 사업을 이제 이렇게 부도 아닌 부도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또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FCA까지 해냈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면은 그런 과정이 어쩌면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 절대로 나에게 절박하지 않으면 나에게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이 관성은 깰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스폰서에게나 공개적으로 공개선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번 달에 또는 올 해개년도에 또는 내년에 에메랄드를 못 가면 내가 개 사료를 먹겠습니다. 스폰서님.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예요?
창피를 당할래요? 자존심을 회복할래요? 예. 괜히 그런 말 뱉어가지고 걔 사려 먹으면 어떻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자, 교만, 교만. 자, 어쩌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탁월함을 유지하는 길이 이제 이런 어떤 교만, 리더의 영원한 척 이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숙, 그다음에 교만. 예. 저도 아메 사업을 오래 하면서 겸손과 교만이 항상 교차합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 스폰서 왜 저렇게 요즘 교만하지? 예? 사람의 눈의 각도는 180도를 보고 있죠. 그죠? 여기 보고 있지만 우리 리더님이 어떤 걸 다 보고 있잖아요. 오다가 안 볼 거라고 탁 돌아가는 사람 있죠. 예? 누가 교만한 거죠? 또는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스폰서님 그때 인사했는데 왜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건 그분이 스폰서가 굉장히 교만하게 느낀 거예요. 항상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그 항의를 받았다니까요. 스폰서님 제 이름 모르시죠? 그러더라고. 네, 모릅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님 제가 인사드렸는데 왜 모른 척하고 도망가십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뭐 아유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당사자는 그게 교만으로 보인 거죠. 예. 그래서 올라갈수록 참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만, 휴브리스, 리더의 영원한 척 이게 도대체 뭔가? 자, 판단력을 무너뜨리는 교만의 뜻은 뭔가? 리더가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뜻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 이게 아메이가 아니죠. 예. 이분은 아메이 이야기가 모릅니다. 수없는 기업체에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리더를 중역들을 교육시키면서 아메이도 똑같죠. 예. 본인이 잘 모르는 거죠. 과대평가하는 줄. 스스로 무척 뛰어나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모두 못났다고 여긴다. 자기만큼 어떤 일을 능히 해낼 사람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적이 없다. 이번에도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포르투를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예? 교만한 사람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집니다. 무서워요.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아요. 예. 굉장히 하이핀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가 직접 그분한테 메시지 줬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적을 만들지 마. 그런데 그게 제일 처음에는 그냥 작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확대되면 어떻습니까? 한국함이 전체. 그러니까 그 하이핀이 제지를 받은 거죠. 예. 아멘. 모든 다양한 사람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그게 교만으로 나타난 거죠. 예. 휴브리스 리더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며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는 오래 잘 빠진다. 제 충고를 무시한 거죠. 분명히 제가 경고를 했거든요. 우리가 암의 사업을 왜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집니까? 과정은 공정하고 예? 기회는 뭐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게 암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기회가 불공정하고 과정이 불투명하고 결과가 정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존경을 받겠어요? 이게 어쩌면은 나도 모르는 히브리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자 삼녀 예약을 절도 있게 좋아하고 남의 선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어진 것이 많음이 인생의 세 가지 이익이다. 예약, 특히나 A. 예. A, 특히나 형제나 친구지간의 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A도 중요하죠. 부모를 부모라 부를 수 없는 A가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요. 이게 논어에도 나옵니다. 공적한 말씀이에요. 친하니까 야, 자,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서 파트너를 그냥 부하 직원 열심히 이렇게 격려해주고 챙겨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내 파트너와 내 스폰서에 대해서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막 미주알 고절해가지고 내 파트너를 뭐 유치원생 하듯이 절대 안 돼. 정중하게 리더님. 예. 이런 부분들 제가 봐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나 나이 적으신 분이나 똑같이 통용이 돼야 돼 리더로.
근데 막 또 잘못하면 옛날에 우리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명의야 해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거. 저도 이렇게 형제 친구, 저도 제 친구를 잃어봤기 때문에 예, 예, 그걸 굉장히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정중하게. 예, 지금도 기억나요. 친구가 먼저니 아내가 먼저니. 예, 결국은 그런 A를 무시한다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A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 특히나 옛날에 우리 울릉도에 다이아몬드 워크숍을 이제 그때는 뭐 이글님 전체에 갔는데 뭐한 다이아몬드가 저는 막 새벽 3시에 좀 술 좀 드셨나요? 소리 지르고 내가 그 다음날 세미나 하는데 아주 난리를 쳤어요. 예? 어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새벽 3시에 술 좀 드셨다 해서 그 리조트에 야밤을 다 깨우고 있냐고. 그건 다이아몬드 자질이 안 된다. 예? 결국 그분은 없었어요. 우리가 암의 사업이 참 누구나 공정하기에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전부 다 가려낸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애야. 예. 예. A를 절대게 좋아하고 남의 선을 말한, 남의 칭찬이 칭찬. 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의 험담은 누가 내 험담을 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들을 때 어떤 이야기죠? 내 심장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랬어요. 그 절대 험담하면 안 돼. 예. 그리고 어진버시 마음이 인생의 3가지 이기요. 선자삼려. 교만하게 즐김을 좋아하고 편안히 놀기를 좋아하고 주색을 좋아하는 것은 인생의 3가지 손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 예. 리더의 교만이 팀의 커다란 문제인 이유는 잘못된 판단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리더는 원천적으로 배우고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 내가 내다. 예. 끊임없이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뭐 드림월드에도 많은 리더분이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우리가 또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퇴행과를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는 이 교만이 굉장히 빨리 찾아온다. 참 퇴행과라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탁월함을 지속시킬 건가? 다이아몬드 핀보다는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을 꿈꿔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쩌면 내가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출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이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함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아르테랍니다. 아르테. 그죠? 다 탁월함 이루고 싶죠. 다이아몬드, 뭐 EDC, FC. 그런데 이 탁월함이 방금 그런 탱커라든가 자기 단련을 게을리하면은 오만이로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휴브리스. 제가 얼마나 이게 그 절박했기 때문에 휴브리스라는 책 제목을 썼겠어요. 예. 그것은 그냥 뭐 휴브리스 뭐 이름도 듣도 보다 이야기였지만 그런 어떤 코로나 시간에 많은 부분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진행되면은 장림성 뭐예요? 아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그 다음에 잘못되면 이제 네메시스라는 여신이 있어요. 여신을 당해가지고 재앙을 만든다. 이런 어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오만이 처음에는 나도 오만한지 모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뭐 아내만 그러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봐요. 화가 나는 거죠. 내 말을 귀뚱으로 듣거든.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선이 안 돼. 그럼 서서히 분노로 바뀝니다.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고찰한 내용 같아요. 어이, 저 인간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되구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뭐로 바뀌죠? 증거로 바뀌죠. 잘못된 선택. 그래서 김건모가 잘못된 만남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증오 갔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 파트너 스폰서 관계를.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할까? 네.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 여기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다시 나의 분야에 탁월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이 오만이 나에게 왔다 생각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분노로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원인을 내 자신에게 찾아보자.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내가 부인의 또는 남편의 또는 우리 자녀들의 또는 파트너의 말을 귀뚱으로 들었구나. 그러니까 아멘 사업이 정말 엄청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끝없이 이런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왜 누구나 탁월함을 유지하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자산 소득과 부의 대물림이 시작되는. 그런데 이 긍정적 분들은 뭐예요? 내 자존감, 내 자존감.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백투 베이지. 내가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어. 내가 누군데. 그래서 원천적으로 탱과 열심히 하고 더 겸손하고 더 말 잘 듣고 더 소중히 여기자. 그럴 때만이 저는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 분노로 바뀌면은 이 부정적 분노는 타인에 대한 분노죠. 타인. 내 환경, 내 스폰서, 내 파트너, 내 배우자 모든 게 다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을 돌리는. 그러면 이 휴브리스는 굉장히 빨리 장님소로 바뀐다. 어떤 거예요? 눈에 뵈는 겁니다. 맹목적인 그런 말을 함부로 한 거죠. 한매사회 힘들고 어려운 게 뭐입니까? 관계를 쌓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된 거죠. 예.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제 네메시스라는 재앙의 길에 접어든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끝없이 이런 나의 탁월함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가장 좋은 예방책이 오만이라는 휴브리스를 경계하라. 그런데 이것은 내가 혹독하게 탱커라든가 자기 단련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억제하기가 힘들구나.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분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명언을 나한테 보내달라. 자, 탁월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오만에서 오는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데 분노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말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resentment kills a foolish and every slay the simple.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리라. 욥기 5장 2절. 성경을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욥기 그죠? 혹시 신앙 가지신 분은 욥기를 알겠죠. 긍정적 분노는 나의 자존감에 대한 용기를 승화시키며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부정적 분노는 취약성을 용기로 나타내지 못하고 갑옷으로 무장하여 열등감을 갖게 만든다. 굉장히 말이 길지만 어떤 겁니까? 네. 저도 요즘 저는 긍정적 분노를 느끼는 시기라고. 제가 그래서 인스타에 올려놨어요. 분노에는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긍정적 아들과 하나는 부정적 아들이 있다. 어떤 걸 선택할 건가? 인연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아빠, 내 마음속에 악과 선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죽겠어요. 그 아버지 어떤 얘기 했습니까?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고. 아빠가 너 어떤 늑대한테 먹이를 주고 있냐. 네.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네. 그 인디언 유명한 속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긍정적 분노와 부정적 분노가 싸우고 있는데 네? 내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있는가. 저는 요즘 제가 긍정적 분노에 제가 먹이를 계속 주고 있어요. 도광량에. 네? 기다려. 아무도 모르는 아직. 멋지지 않나요? 반드시 부산을 체패하리라. 한국을 체패하리라. 네벌 다이. 결코 죽지 않는다. 저 그럴 자신 있습니다. 이 10군단만 있다면. 네? 네. 그렇지만 부정적 분노는 나의 취약성, 나의 결핍을 숨기는 거죠. 이 취약성이 어떻습니까?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래서 나중에 그게 공격받으면 거기서 그냥 어떤 그런 열등감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저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저 직접 그런 소리 들었어요. 하도 오래전 이야기지만. 별로 해준 거 제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줄게요. 예, 예, 그렇게 해야겠어요. 이제 타임 됐다고 제가 축하주 한 잔 샀거든요. 맥주 한 잔 하면서. 스폰님 저한테 별로 도와준 게 없잖아요. 그러냐고.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예. 누가 성공하겠어요? 예.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분노는 순간의 광기다. 예? 로마에서 찾아온 이야기네요. 그래서 로마 역사를 보면 이 분노 때문에 돌아가신 황제들이 너무 많죠. 분노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 그죠? 분노 어리석은 행동. 네. 분노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보복을 자기 자신에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하멸분인 선호기구라. 오, 어떻게 이렇게 말 잘 나오나? 남에게 피를 뿜으면 먼저 내 입안이 피로 물든다. 그래서 논어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루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남에 대한 험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죠. 한번 성질 부려버려야 되는데 하려면 똑바로 안 하려면 막 당장 그만둬라 나오다 참아야 돼. 자기 자신에게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스폰서가 분노하니까 파트너들이 재앙을 맞이한 거죠. 분노는 미련한 자를 재치게 만들지만 결국 불쌍하게 만들 뿐이다. 네? 파트너는 혼자밖에 없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네. 아멘하는 우리도 이거 좀 깊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터뜨리지만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당해도 참는다.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모욕 제가 당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 가지. 딱 하나는 도광량에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 힘을 내라. 괜히 힘도 없으면서 껍죽거리지 마라. 여러분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돈 안 되지. 네 성공하면 내가 선을 장하게 치지. 장을 지지게 만들어줘야지. 응? 또 하나는 서리장도. 웃음 속에 칼을 숨겨라. 너무 멋있잖아요. 응? 내가 웃고 있지만 속에는 10%는 칼이 있어. 내가 순간 넌 죽는 줄 알아. 그죠?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치욕스러운 모멸감을 겪는 거. 그게 우리가 와신상담. 응? 네. 응? 쓸개죽을 먹으면서 가시 위에 잠을 자고 있다. 그 옛날 고사성가 아니라 암에도 마찬가지로 봐요. 여러분 많이 거절과 치욕스러운 거절 받았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건 암의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정면 승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네? 막 이마에 핏줄이 설 정도로 때로는 여러분이 따져야 돼. 따져야 돼. 네? 그게 그분이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게 내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라고 봐요. 다단계 피라미드 절치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네 다단계 맛 좀 볼래? 피라미드가 뭔지 아니? 유머스럽게 넘어가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야, 네가 나보다 공부를 잘했나? 가방끈이기나? 막 이 분노 때문에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그런 모멸적인 거절 받아가지고 때려치려고 했지만은 어쨌든 잘 극복해서 다임 다 된 거예요. 내가 다임 될 때까지는 내가 너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딱 각오를 했어요. 각오를. 예. 그런 좀 결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화난 생각을 억제한 사람 왕보다 위대하다. 이제 우리 나이를 들어가서 이걸 깨달을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이 집니다. 예.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당사자이다. 예. 참 멋진 말이 아닌가. 혈기가 방에 들어오면 지혜는 슬그머니 도망을 간다. 지혜고 지식고 안 들어줘. 한번 터뜨려야 예? 속이 시원할 텐데. 예? 속이 시원하긴 하지만 예, 나중에는 싸늘하게 변하는 거죠. 예. 모든 악에 대한 저항은 노여움으로 하지 말고 평온한 태도하라. 악에 대해 가장 강력한 힘은 평온한 태도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부인이 예? 예,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악초로 소문났잖아요. 저 영감탱이 돈 벌이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대손손 그리스에서 대리석 조각을 이렇게 캐는 그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놀 정도로. 예.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빈둥빈둥 하면서 어떻든 먹고는 살겠지만은 그래서 막 열받으니까 부인이 어떻습니까? 막 퍼본 거죠. 이 영감탱이 빨리 나가서 저저저저저저 하면서 그냥 물을 한 바가지 쫙 부어버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살고 있는 옆에 친구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야, 씨, 네 부인한테 그런 구사리 듣고 어떻게 사니? 이? 나 같으면 당장 어떻게 하겠다. 소크라테스 뭐라 했습니까?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법이네.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둥이 치면 우리는 더 쳐버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다. 네. 자, 저희 경험적으로 깨달은 퓨리스 뭐니 분노는 돈이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잘 나갈 때 이 분노가 쉽게 찾아옵니다. 저도 경험했고 많은 분들 아마 이런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오만에서 오는 분노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해서 쭉 한번 적어봤어요. 네, 굉장히 우리가 좀 새겨들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했죠. 자, 우리가 암의 삶이 뭡니까? Helping you live better life.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You pursue me second. 예? 예.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정말 너를 도와서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네가 먼저고 난 나중이야. 너무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이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일 어디가 있노? 뭐 자선사업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게다가 그 의지가 지속되지 않는 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죠? 그 의지는 불철주야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는 의지를 불태우는데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는 뭐다? 사리 사욕이다. 자기 욕심이라는 욕심. 인간이 자기 욕심만큼 강한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멋진 말 한 거죠.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더욱 진지해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인간성의 한계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면 문제될 일이 없다. 이게 암이 아니에요? 내가 서울을, 내가 뭐 부산을, 진주를 열심히 쫓아서 리더님 제가 진짜 성공하도록 도와드리겠어요. 그 이면에 뭐가 있다? 내 성공이 있다. 내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뭐 필 안 가도 좋아요. 리더님만 성공하면 돼. 그건 안 맞는 이야기라.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내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의 사업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저분을 어떻든 SP 플래티넘으로 열심히 도와줘야만이 내가 성공해서 비전권을 받고 여행을 가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뭐 서울을 제가 코로나 전에는 17년을 매주 서울 올라갔어요. 오, 정말 끈질기지 않나요? 의정부를 뭐 한 3년 올라가고. 왜 그랬을까요? 그 비싼 교통비를 쓰면서. 왜? 내 성공이 있으니까. 내 성공이 있으니까. 아메사업 이런 거란 거죠. 우리가 자선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내 파트너를 열심히 도와주는 것은 어쩌면 내 개인의 그런 목표, 꿈,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 파트너를 열심히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내 파트너를 안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개인의 욕심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의 욕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보너스에 관계없다. 그것은 파트너가 마찬가지로 그런 스폰서를 또 어떻게 따르겠냐는 거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요즘 제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군주론. 좀 어렵지만은 읽어볼 만한 책이죠. 이번에 저도 또 여행하면서 그런 그 프리드리 2세 그런 어떤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관련된 책을 쭉 읽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멋진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리더를 그러면은 교만하게 빠지는 함정들.
도대체 어떤 함정이 있기에 우리가 리더분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나오기가 힘든가? 리더는 그 자리의 특성상 교만해지기가 무척 쉽다. 그죠? 인정받고 싶잖아요. 나는 나다. 예? 참 아메 사업이 외국 기업이 또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가 제주도 다이아몬드 세미나를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히스토리컬 FC를 인정해 달라. 그런 게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테이블에 순서가 나타나요, 나타나. 딱 한국하면 1번부터 몇 번까지다. 수백 번까지. 테이블 순서 딱. 근데 옛날에는 FC였는데 지금 뭐 내가 떨어졌어. 근데 그 자리에 안 주는 거야. 얼마나 컴플레인 했는지 몰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현재 실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닌 거죠. 우리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되면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뭐 얼마나 목이 힘들고 막 선거철만 되면 아이고, 아이고, 뭐 아이고, 아이고. 딱 되고 나서 언제 그랬니? 예? 그렇게 산천초목 막 목이 힘주고 다니다가 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 자리를 유지 못하면, 그죠? 또 거기에 대한 상대는 인정과 보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게 나에게 긍정적 분노를 가져와야 된다. 내가 다시 해보게 안 되겠어. 내 자존심 있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자, 주위에 중요한 사랑과 인정과 보상을 해주니 스스로 과대평가를 한다. 리더의 갑질이나 억압은 모두 리더의 교만에 비롯된 거다. 교만한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면 장님서로 연결되어 맹목적이 된다. 그러면 파트너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파트너의 말을 무시한다. 아메 버전이 아메 버전. 이 책 저자는 절대 이런 말 할 수 없죠. 이건 제가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교만한 리더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진해 보인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머릿속과 가슴속은 게으르다. 부진해 보이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빠른 행동의 목적이 팀의 성과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잘남을 확인받으려는 것이라는 점이다. 교만은 과거에 자신에게 안주하여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주의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저의 특징은 글씨가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뺄 수가 없더라고. 이학을 하려고 해도. 예. 굉장히 빠르죠, 이분들. 행동이. 그렇지만 그게 내 개인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리더님도 나처럼 해봐. 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틀리다고 인정한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 예. 그래서 교만은 과거 자신에게 안주하여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주의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 예. 리더의 교만은 파트너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파트너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면 매우 정교한 설계와 작업이 필요하다. 파트너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는 부지런함이 없으면 동기부여는 불가능하다. 동기부여는커녕 파트너의 건강한 내적 동기를 빨아먹는 뱀파이어다. 비호감인 리더의 주위엔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다. 이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장이 뭐 이사 중역이 이런 어떤 부분을 행동하면은 부하 직원이 안 따르는 거죠. 우리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아주 유능한 부장님이. 근데 다른 부장을 이사로 승진했고 그분을 이사로 승진 안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장이사님을, 장부장님을 임원으로 진급을 안 시켜줍니까? 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사 대우로 승진시켜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그 부장님은 이렇게 아침에 딱 출근하잖아요. 참 이런 걸 배운 남해를. 그래서 오늘 또 리더님이 이제 결혼 기념이다. 그러면 김 과장 오늘 결혼 기념이지? 오늘 빨리 들어가. 그리고 부인에게 들어가면서 꽃다발 하나 사도 가지고 한 막 5만 원이든 만에 딱 주는 거예요.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우, 감동하죠. 제가 서울에 여의도에 이렇게 이제 입사를 하다가 울산에 내려왔는데 그분이 세 아들이 한 거. 지금도 저는 너무 선명해요. 뭐죠? 절대 술을 먹을 일이 많지만 상대방보다 먼저 술 취하지 마라. 또 두 번째,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다 똑같다. 세 번째, 반드시 그 사람이 집에 갈 때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택시비를, 교통비를 계산해주고 차 안에다가 케이크나 꽃다발을 넣어줘라.
저는 최고의 영업 노하우라고 해요. 저는 그걸 제가 직장을 10년 했지만 정말 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하면 거짓말을 깨고 거의 어긴 적은 없어요. 저 술이 굉장히 약해요. 예. 그렇지만은 그때 뭐 신입사원이 탁 이렇게 들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이렇게 잘 새겨 들었죠. 예. 어, 어떻든 그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정교한 이런 설계와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그 제가 2000 이제 우리가 파운드 더블 갈 때 제가 이제 타임도 되고 그때 우리 SP 무빙 할 때 정말 우리 SP 상분들의 결혼 기념일 이렇게 생일을 처음 다 체크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가지고 우리 여사원 시켜가지고 그걸 양력으로 전부 다 또 이렇게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제 카렌다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 사업 스케줄, 하나는 제 아메이 카렌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리더님 오늘 생일이래요. 축하합니다. I love you. 예. 근데 저녁에 전화 온 거예요. 어떤 남자에게. 당신 누구야?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부인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냐고. 제가 아메이 누구인데요? 보내지 마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말을 안 보내 이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분도 있죠. 원사님 타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도 챙겨주는 생일을 당연히 어떻게 챙겨줍니까? 감동이에요. 저도 우리 다임드 리더님들은 제가 스타벅스를 써주는데 다임드 되세요. 13,500원짜리 스타벅스 두 잔을 싸줍니다. 그게 그냥 한 거죠. 요즘 얼마 줬으면 핸드폰에 다 뜨잖아요. 오늘 생일. 여러분도 여러분 파트너를 그렇게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이 감동을 주는 것만큼 파트너의 신뢰가 쌓이는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예. 누구나 실력 있고 겸손한 일을 좋아한다. 리더 곁에 사람이 머물지 않으면 그때부터 리더의 악순환이 시작돼요. 사람이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사람이 딸이 닫는다. 그럼 리더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리더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은 파트너 속에서 리더는 계속 고립되며 고립성은 저성과를 낳는다. 이래서 실패한 리더는 용서하지만 파트너와 상의하지 않은 리더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암이 버전을 바꾼 거죠. 예. 우리가 끝없이 그래서 리더는 파트너와 소통하고 또 때로는 교감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지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어떤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교만하지 않으려는 리더가 교만하지 않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만하지 않은 리더가 되려면 자신이 거둔 과거의 성과를 잊어버려야 된다. 옛날에 내가 내 파트너이 한 300명 됐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Right now 지금이 중요한 거 지금. 자꾸 특히나 소심한 A형은 자꾸 과거 지향적이 좀 강해. 털어내야 됩니다. 오래전 자신이 이룬 몇 가지 성취를 평생 훈장처럼 대성할 때 리더는 교만해진다. 저를 보고 하냐 저를. 이게 아메가 아니라 일반 직장도 똑같다냐. 야 옛날에 말이야 내 부하 직원이 몇 명인지 알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시세 뭐랍니까? 꼰대 이야기 하고 있네.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예? 옛날 영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죠. 항용류에 하늘 끝까지 올라간 영은 후회할 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핀을 목표로 한 만큼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집중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핀을 도전할 때만큼 그렇게 집중 몰입은 사실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성과를 잊어버리고 백투 베이직 다시 돌아가야 된다. 자, 교만하지 않은 리더가 되려면 편견을 벗어야 한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한 리더일수록 자신의 촉 또는 감을 신뢰한다.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하고 단정하고 혹시라도 한두 개가 적중하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리더 종종 있죠. 나처럼 해봐. 되잖아. 그게 자신의 편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우리 애들도 아빠는 말이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을 먹었잖아. 왜 쌀을 먹어요? 라면 먹으면 되지?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특히 MZ 세대들 그죠? 예. 교만하지 않는 리더가 되려면 마지막은 겸손이다. 많은 리더들이 겸손과 야망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오해한다. 그죠? 너무 겸손하면 뭐, 그죠 뭐죠? 예? 어떤 좀 주택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너무 또 오만하면 또 불순한처럼 보이고. 예. 그러나 겸손과 야망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관이다. 가장 효율적인 리더는 겸손과 야망을 동시에 품고 있다. 겸손과 야망을 조합한 험비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제가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 험비션. 험블과 앰비션. 예? 우리 리더는 험비션이에요. 겸손한 것 같지만 그죠? 내 가슴에는 불타는 야망이 있어야 된다.
헌비션. 예, 멋진 말 같아요. 예. 함께한 파트너에게 감사하고 순조로운 상황에 감사하고 자신을 믿어주고 기회를 준 스폰서 및 파트너에게 감사할 때 겸손이 시작되며 교만하지 않는 리더와 함께 멀리 가고 싶어한다. 그죠? 식구단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리더. 그죠? 겸손과 결단력의 완벽한 조합.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조선한 진 콜린스의 레벨 5의 리더십은 겸손함과 강렬한 결단력의 승리로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최고 수준의 리더십이다. 극도의 개인적 겸손함과 강렬한 사업적 결단이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를 의미한다. 레벨 5 리더십. 그 진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또는 요즘 그죠?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 제가 진 콜린스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이 조선한 책 거의 다 샀어요. 하여튼 사업하는 사람은 이 책을 특히나 이제 MBA 이 학생들은 굉장히 교과서로 읽을 정도로. 예. 그런데 이 레벨 5죠. 어떤 분야에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룬 그분들의 리더십은 겸손함과 강렬한 결단력이 있더라. 겸손하지만 그게 누구죠? 대표적인 게 제프 베조스라고 해요. 아마존에. 그분은 소통의 대가.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신의 명성이나 영광보다는 팀의 성공과 팀의 장기적 성과를 우선시하며 동시에 어려운 결정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로 목표를 추구한다. 이게 레벨 5 리더십이다. 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나요? 예. 자, 고집. 예. 나는 보스인가 리더인가? 유연함의 반대말은 고집이다. 고집. 예. 부러지는 리더와 헤어지는 리더. 리더가 고집스럽다는 것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리더 개인적으로는 고지식하고 완고할 수 있다. 그러나 리더라면 적어도 일에서만큼은 무척 유연해야 된다. 리더십은 고정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리더가 고집을 부리면 파트너들은 청개구가 된다.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을 한쪽으로 끌려고 하면 반대로 가고 싶은 속성이 있다. 계속 끌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호구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아메이 사고 똑같은 일. 특히나 나이를 많이 먹고 사업을 오래 할수록 스폰서의 이야기를 따르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우리 FC 정책 미팅, 전책 미팅. 예. 이제 트리플 이상 정책 미팅 월드와이드 했잖아요. 그때 이제 김일성님이 70이 넘었죠. 그래서 한 FC 멤버가, 그 정책위원 멤버가, 이제 리더님이 이제 현장에서 물러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김일성이 뭐 화나면 얼굴이 빨개져. 그럼 뭐라고 바로 대답 않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리더님도 나이 먹어봐. 이사을 그만두고 싶나? 아니라. 우리가 그 나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 입장에서 평가하는데 그런데 어떻든 특히나 남자들은 그죠? 계속 뭐 이렇게 따르면 끌려간다는 느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자유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스폰서 말도 이렇게 끌려가 되나? 어? 그런 좀 이렇게 오르는 게 있다고. 물론 상호간에 문제 되겠지만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거지 누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다, 유연.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까칠하면요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저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별명이 뭐다? 시골집, 쌀집 아저씨.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편하거나 꺼리낌 있는 리더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없지 않나. 이것도 교만이지만 하여튼 저는 그걸 인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뭐 FC고 너는 지금 3%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뎁스든 퍼스널이든. 저는 제 사업 원칙은 퍼스널과 뎁스는 다 똑같은 퍼스널.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유연하시나. 그럴 수 있죠. 우리 또 이렇게 정책 미팅 하면요. 저한테도 탐정님 근데 그거 틀렸거든요. 절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럴 수 있구나. 내가 틀릴 수 있구나. 그걸 인정할 때 정말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 그러면서 이 집단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절대 내 개인의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이 집단 지성을 넘어설 수 없다. 그걸 내가 인정하고 내가 수용하고 또 그룹에 접목할 때 이 그룹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뭐 사실 뭐 그런 말 듣는 것은 좀 불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신, 간언입니까? 간신입니까? 이 말이 세종대왕 때 나온 말이에요. 예, 이 간언이란 신화가 있었다, 신화.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도 쓴소리하는 참모를 둬라, 쓴소리. 쓴소리. 예. 근데 사람은 올라갈수록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예. 자,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레드팀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직 내 전략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단 레드팀은 파트너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어떤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예.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하자면 반드시 반대를 하라는 거죠. 어떤 논리, 어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럼 내가 그건 맞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브론즈 아카데미를 우리가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3개월 하고 한 달은 브론즈 아카데미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그걸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내가 나를 따라라 무조건 예스 그게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견제장치 있어야 돼요. 우리 집행부 리더분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타미는 그거 아니거든요 하면 알겠습니다. 예, 그럼 리더님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가 유연해야지 그냥 똥꼬집을 부리면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달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끝나고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돼서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휴브리스, 오만 그리고 커뮤니티가 자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리더는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야 된다. 고집을 부리지 마라. 네, 그게 나중에는 재앙이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네요. 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